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금리 역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7월 30일 영상입니다. 열흘 전인가요? 근데 그 영상에 봉쿠님께서 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영상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30일, 7월 30일 토요일 영상인데 거기에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봉쿠님께서 제가 진짜 제일 궁금해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부동산 현황,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주택시장이 지난 2년간 많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오른 3개 도시는 플로리다, 탐파, 피닉스, 그리고 마이애미입니다. 저는 마이애미에서 1시간 떨어진 포터 로도데일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팬데믹 기간 중에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은퇴를 하면서 플로리다 이주, 돈 많은 유럽, 남미, 플로리다 이주, 재택근무, 모기지, 이기자 최대 2.7%, 그 다음에 캐시 보유량 최대, 주택 공급 부족, 리먼 사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리먼 사태의 경우는 다 알고 계시죠? 신용 상태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하면 바로 주택 모기지 허가 나서 몇 채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내지 못해서 파산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 모기지는 확실한 소득이 보존을 못하면 모기지가 나오지 않고, 미국 경우 대부분 모기지는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급등한 월세. 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차트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 왜 내려가지? 그랬는데 월세가 거의 50에서 70%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상승. 그래서 임금은 2, 3%. 그러면 자, 저소득층은 돈이 급하게 말라가고 있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두세 개 더 하든가 아니면 소비를 엄청 줄여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답, 빙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 그 다음에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칠 겁니다. 나의 소비는 누군가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급감하면 식당 등 자영업 소득이 줄고요. 소득이 줄면 고용이 줄여야 하고, 고용이 줄기 위해서는 해고라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자, 그럼 집주인들은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월세를 낮추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폭락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고용이 유지가 되어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3대 모기지 이자와 격차가 이자와 가격이 60% 오른 정도가 주된 이유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가격 하락의 주 원인입니다. 그러나 고용이 악화되면 정말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용이 악화되면 정말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페드가 고용 수치에 온갖 신경을 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바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고 왜 이럴까 지금 그랬었는데 정확한, 그래서 가셔갖고요, 좋아요 댓글 좀 7월 30일 토요일 영상입니다. 거기 올려주셨기 때문에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가서 댓글 많은 응원의 좋아요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금리 역전에 대한, 자, 연준 사이트에서 나오는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자, 금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역전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뭘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10년 만기 국채 이자보다 2년 만기 이자가 더 세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0.44 정도 수준인데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0.45 2000년 이때도 역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2.43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전이 되면 자 어떻게 되죠? 다시 정상으로 올라옵니다. 역전이 되면 정상으로 올라오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전이 되면 정상으로 올라오고요. 역전이 됐으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정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리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세션 여기 음영으로 보이시죠? 리세션 여기도 살짝 됐다가 리세션 살짝. 지금 만약에 얘가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가 생긴다? 경기 침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봉크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월세 증가당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회사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래서 연준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잘 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게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입니다. 자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차트를 주로 많이 보니까 여기 특히 RSI 값을 잘 보십시오. 이때도 보면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 급하게 올라오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풍덩 빠지고 올라오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현재 RSI 값이 얘가 현재 28이니까 자, 어느 정도 머물다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뭐다?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자, 여기서 풍덩 역전되고 나서 자, 여기서 뭐가 났죠?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죠?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터졌죠? 대부조합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버블 붕괴와 그 다음에 리먼급의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채가 많으면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되고 줄이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레버리지 엄청난 중요한 지금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낙관만 하지 마시고 반등을 줬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관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는 국채 자 10년물과 3개월물 정책금리와 금리차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2000년 요때 자 정책금리와 10년물의 금리차가 자 풍당 빠지고요. 자 하나 이게 마이너스 선이거든요. 여기가 자 1, 2, 3, 4, 5, 6개월 동안 머물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2000년 닷컴 버블 때 자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요것도 역전이 됐다가 6개월 머물고 나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 자 그래서 자 금리가 역전되기 바로 전에 증시는 고점을 찍었고요. 자 하락하고 살짝 반등을 줬죠. 그런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역전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의 팩트죠. 자 내려오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자 정책금리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차도 자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짧은 기간 만에 올라오면서 증시가 폭락한 닷컴 버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요 상황 자 이때는 역전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자 올라오다가 자 고점 벗어나면서 고점을 찍고 똑같은 현상 자 여기 폭락하면서 얘도 올라가는 자 똑같죠. 이거는 폭락하면서 얘 올라가는 이거는 3개월물의 현상입니다. 3개월물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여기 리먼과 그 다음에
닷컴 버블과는 좀 다릅니다. 자, 먼저 고점을 쳤어요. 자, 그래서 자, 어때요? 자, 금리가 요거 스프레드가 올라오면서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서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3개월물과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하죠. 자, 어떤 상황이 지금 0.1 밖에 안 돼요. 이제 금방 역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 요거 개월수 설명 안 드렸네. 잠시만요. 예.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퐁당이 얼마 빠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만에. 여기는 6개월, 여기는 10개월.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은 자, 이번 달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자, 10개월이면 내년 중반이 되겠고요. 6개월이면 내년 초가 되겠죠. 그때부터 엄청난 폭락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자, 밑에 10년물과 그 다음에 여기는 돌아서 나올 것이고 얘는 자, 어떤 형태를 보이다가 폭락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3개월 물을 보는 10년물과 3개월 물을 보는 제 시각입니다. 예.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자,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시고 시장을 잘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봉쿠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래서 연준이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노동시장에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여기까지 다 분석을 해요. 자, 10년물과 3개월물, 10년물과 2년물. 그죠?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도 뭐가 생겼다? 증시의 폭락이 지금 대단한 폭락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자, 요거는 뭐냐? 자, 30년물과 5년물입니다. 요거는 아까 모기지. 30년물 기준, 모기지 금리가 30년물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5년물의 금리차. 자, 이렇게 쓰시면 요거를 US30Y 마이너스 US05Y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가. 자, 그러면 얘는 증시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더라고요. 자, 10년물하고 30년물이 역전될 때, 역전될 때 증시도 풍덩 빠지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폭락을 해요. 비슷한 3개월물과 비슷한 흐름인데 거의 고점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을 칠 때가 뭐예요? 바닥입니다. 바닥. 그 다음에 아까 3개월물하고 똑같은데 먼저 역전이 되고 자, 올라오면서 자,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는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요 근처에 오면 그죠? 그래서 요 고점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닷컴 버블과 리먼 사태에 합쳐진 상황,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어떻죠? 조금 먼저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역전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0.072.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자, 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얘가 올라가려면, 역전이 아니죠. 지금 여기 30년물이 2.985고요. 그 다음에 5년물이 2.913입니다. 그러면 단기물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얘는 크게 잘 안 변하니까. 먼저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단기물 5년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면 되겠죠. 그러면 5년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연준이 뭐 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 또는, 금리 인하를 해요. 금리 인하를.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는 현상이 있고 내리는 현상이 된다. 이게 뭐죠? 경기 침체입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이거를 견디질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증가하고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을 거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실물 경제가 박살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제적으로 먼저 무너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사인과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한동안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무너지는 이런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얘는 또 RSI가 되게 선명해요. 닿다가 바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있다. 그래서 남들이 잘 안 보는 모기지 금리에 있는 30년물과 5년물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연준은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고 내릴 것이다. 맞죠? 확실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일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0년물과 5년물의 금리차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닷컴 버블급 아니면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일이라 모르기 때문에 잘 팔로우 하시면서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나 현상이 있는데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역전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고. 그래서 30년물과 그 다음에 10년물을 보면 이게 역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역전, 그죠? 살짝. 근데 30년물과 5년물을 보면 역전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을 칠 걸로, 반등도 지금 한 38% 올라왔는데 좀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봤고요. 아무튼 가셔갖고 봉쿠님 여기 영상에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이따 장마감 시황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